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입냄새, 흔히 이제 구취라고 하는데 구취에 대해서 그런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크게는 이제 치과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구강 문제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일반 의사한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코 주변에 아니면은 사이너스 주변에 이런 염증, 축농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소화기관 내지는 호흡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구취가 나는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겠는데 가장 그래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구강 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냄새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입냄새를 일으키는 구강 내 문제가 무엇인지 또 알아보겠는데요. 제일 크게는 이가 썩었다고 하면 이렇게 충치가 생겨서 이가 썩었다면은 당연히 입에서 상당히 불결한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성인들이 이제 많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잇몸 질환. 이제 잇몸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구강 내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세균들이 번식을 하고 감염을 해서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잇몸 질환이 이제 생겨서 잇몸 주변에 염증이 많으면은 당연히 또 심각하게 심한 정도로 그런 입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충치를 치료를 해서 쉽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옆에만 가서 말만 살짝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리고 그게 없어지지가 않고 항상 그렇게 지속적인 그런 구취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잇몸 질환 때문에 그런 입냄새가 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전에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균입니다. 플라그라고 하는 그래서 플라그가 굳으면 치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플라그를 제거를 하면은 입냄새를 충분히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종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손쉽게 그래도 잇몸 에서 나는 내지는 충치로 인해서 나는 그런 입냄새를 예방을 하는 것에는 플라그를 제거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양치질, 칫솔질과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겠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잇몸 문제나 충치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런 입냄새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사실 판가름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또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손쉬운 방법은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종이컵에다가 숨을 쉬어보고 혹시 거기에서 이제 냄새가 나는지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손을 깨끗이 닦고 손등에다가 손등을 혀로 이렇게 한번 핥아보고 그 침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는 것으로서도 자가 진단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해서 특히 이제 그런 것을 좀 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친한 분이나 가족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좀 혹시 내가 입냄새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이제 자가 진단 중에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입냄새를 예방을 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입이 건조해지면은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줌으로써 입이 건조한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입이 건조하면은 그런 입냄새를 유발하는 그런 세균들이 번식하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구강 내를 잘 깨끗이 이렇게 세척을 함으로써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끔
할 수가 없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음식 섭취입니다. 섬유질을 많이 섭취를 하면은 뭐 전신 건강에도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섬유질을 섭취함으로써 치아와 치아 주변에 이렇게 끼어 있는 이런 플라그, 그 세균 덩어리들을 이렇게 제대로 제거를 함으로써 또 잇몸에서 이렇게 나는 그런 그 입 냄새를 또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 중에 커피나 술, 그리고 또 이제 양파나 그런 마늘 같은 것을 많이 섭취를 했을 때에는 당연히 입에서 좀 그 불쾌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드셨을 때에는 꼭 그 물로 자주 헹궈 준다든가 아니면은 양치질을 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뭐 심각한 입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음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인스턴트 푸드나 그런 패스트 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조그만 미세한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이 상당히 입에 그 오랫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지 않고 그 입 안에서 부패가 되면은 당연히 또 그 심각한 입 냄새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푸드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는 뭐 할 수 없이 뭐 그런 음식을 섭취를 하셨다고 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자주 헹궈주고 그리고 양치질을 함으로써 입냄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양치질을 하시면서 혀 손질을 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예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양치질을 이제 칫솔로 이와 잇몸을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혀에 낀 흔히 말하는 백태라고 합니다. 백태를 이렇게 잘 제거를 해줌으로써 입냄새를 또 제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요즘같이 이렇게 알러지 시즌에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쉬운 그런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입을 자주 헹궈 주는 게 중요한데,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구강 청결제를 쓰면은 그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강 청결제에는 이런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이거를 쓰신다든지 오랫동안 쓰시면은 오히려 입안이 건조해지고 이런 구취가 나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하니까 꼭 쓰셔야 한다면은 알코올 성분이 없는 그런 구강 청결제를 쓰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